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요즘 성행하는 또 신종 AI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지난 1일 MBC 보도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이 엄마시죠? 네네. 예, 잠시만요. 야, 나 빨리 얘기해줘, 엄마. 아저씨가 때렸어. 울지 마. 야, 그냥 알려줘. 애 부모가 나한테 성의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예, 잘 알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드릴까요, 선생님? 계좌번호 메모해봐. 50만 원만 해줘. 네, 이게 AI로 만든 거라고요? 네, 이게 아이 목소리를 AI로 만들어서 전화를 거는 수법인 건데요. 실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도용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주 대상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고요. 주로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는 주말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가 오는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돈을 요구하면 AI 보이스피싱인 걸 의심을 해라.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위치와 안전을 확인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만약에 이미 송금을 했다면 112에 신고를 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을 해라라는 조언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 알고 있어도 당하기가 조금 쉽다는 거죠. 그렇게 똑같아요? 이게 뭐 사실 실제 내 자녀의 목소리와 닮아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울음소리 자체가 워낙 발음을 좀 구분하기가 어렵고 실제 뭐 순간적으로 내 자녀의 목소리인지를 또 알기도 어렵고 아이랑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지도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 상황에서 자녀의 이름,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원명을 또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좀 의심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 당신 아이가 내 차를 망가뜨렸다라는 식으로 겁을 주고 요구하는 돈이 50만 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거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의심을 좀 피해가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네. 엊그제 이런 전화를 받았던 학부모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불과 며칠 전에 지인이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제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누구누구 엄마시죠? 라는 한마디에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애 이름을 알고 애가 울면 아이 엄마들은 대부분 당황하기 때문에 와이프 입장에서는 누구누구 엄마라는 거를 먼저 들으니까요. 이거 왜 애 이름을 알지?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사람이 불안이 심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기 쉽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는 게 부모들은 언제나 있어서 아이 엄마는 계속 아이 한번 바꿔달라고 아이가 괜찮은지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고 계속 요구를 했고요. 저는 그 사이에 계속 아이한테 전화를 시도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자녀와는 연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걸 아버지가 들으면서 따로 연락을 시도한 건데 하지만 이제 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았고 네. 연결되기까지 그 몇 분이 이제 부모한테는 말 그대로 숨 막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락이 닿기 전까지는 사실상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을 경우가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혼자 집에 있다가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울면서 아이를 찾아서 다녔던 그런 어머니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통화한 부모의 지인이었는데 길거리에서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다가와서 진정하셔라. 이거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라고 해서 막아줬기 때문에 이제 피해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저와 통화를 했던 가정 같은 경우도 부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건데 통화를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는 상황인 게 일단 첫 번째로 아이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이 됐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협박이 오가는 상황에서 곁에서 그걸 다 어린 둘째가 지켜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공포감을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옆에서 누군가 딴짓을 한다는 게 포착이 됐는지 지금 신고하냐고 너네 애 죽여버린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저희 둘째가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되게 험악하게 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둘째가 그걸 듣고 되게 놀라가지고 겁을 엄청 먹어가지고 둘째가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억이 되게 오래 갈 텐데 이게. 네. 결국은 네. 좀 잘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각 통신사마다 앱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켜두면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보이스피싱 번호다라는 거 알려주는데 경찰의 말에 따르면 사실 이게 모든 기종에서 작동을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고요.